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이리저리 어제 이 오미크론발 이슈가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더니 장 막판에는 또 모더나 CEO가 쐐기를 박으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뭐 시가부터 시작하면 종가까지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운 급락을 좀 보여주었던 날인데, 그나마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해줘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숨통이나 좀 돌려주어서 천만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국내 증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따 뭐 시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수급의 꼬임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따 그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저도 이거는 오후에 나온 기사를 봤었는데 참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종식 신호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이 내용은 독일의 차기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말한 건데요. 32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있지만은 이는 감염력을 높이는 동시에 감염자에게 덜 치명적으로 최적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은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즉 이렇게 된다면은 이 말 그대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이제 진화를 한 끝에 치명률이 낮아지고 감염률이 높아지는 성격의 이 풍토병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쁜 내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오미크론의 처음 출현보다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어제 국내 증시가 이 사실은 모더나 CEO의 조금 과민된 발언에 의해서 국내 증시 및 아시아 증시가 쇼크를 받았었고요. 가장 크게 쇼크를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독일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흔들렸지만은 종가상에서는 아래꼬리를 다 어느 정도 만들고 올라가 주었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가 전일 조금 1.5%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이 파월의 이 테이퍼링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 정책 변화,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의 변화가 준 요인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역으로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나빠질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보다 더 나빠질 거는 그냥 미국이 디폴트하는 거예요. 부채 한도 유예 날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12월 13일 이때까지 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적인 디폴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로 인한 뭐 하락이 온다면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빠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많이 밀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이슈는 오미크론 이슈는 조만간 풀릴 이슈며 파월의 발언까지 여기서 더 나빠질 상황이 뭐가 있을까? 미국의 디폴트? 사실 더 나빠질 상황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며칠 동안은 변동성이 여전히 클 듯하다. 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변동성을 계속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진 매매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 잘 지키면서 시장 주도주 안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성격의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은 슬슬 저가 매수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또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싸져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싸죠. 어떤 종목은 이 메타버스의 위직 스튜디오보다 싸요. 어떤 종목은 뭐 그런 종목군들보다 현저하게 셉니다. 돈은 수천억씩 버는데도 말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도 조만간 쭉 나올 시장이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보면 어제랑 완전 땅판인 이 상승 종목 수가 2,000개
가까이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어제는 시장 보면 게임주, 2차전지 일부 뭐 그동안 시장 주도 섹터만 올라갔다면 그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많이 밀리고, 오늘은 반대로 그동안 죽을 썼던 소형주, 중소형주, 그 다음에 코스피 우량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참 재밌었던 게 이 원달러 환율이 1189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급적으로는 어제 시장을 박살을 내버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장 막판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뭐 크래프톤에 8,900억이 들어가고, 뭐 일부 이 리밸런싱 되는 종목군들의 대량의 수급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 자, 그동안 이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지, 즉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의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수급 불균형이 조금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이런 그동안 들어갔던 수급들이 일시에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일시에 그 물량을 흡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추종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물량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팔고 이런 추종 매매를 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수급적인 꼬임이 일부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단 환율이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안정화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강세가 나왔죠. 전일 나스닥 지수 보면은 마이너스 1.5%, 다우가 1.8%, S&P 500이 마이너스 1.9%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아침부터 거의 선물이 0.78%대 강세를 보이다 보니 국내 증시가 따라 올라갔었는데, 사실 제가 한 차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 신용 반대 매매, 그 다음에 10시까지 발생되는 이 CFD 계좌의 또 추가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오전에 이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었다라는 보도가 장중에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또 밀렸죠.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더 개인들을 흔들어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전에 이 지수로만 보더라도 이 시가를 형성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순간 빠진 폭이 거의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순식간에 빠지는 폭을 과연 개인들이 놀라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겠죠. 오전에 뭐 시가가 0.44%에서 보면은 0.44%에서 조금 더 올랐죠. 7%까지 올랐다가 급락을 순식간에 내려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오늘 오전에 시가부터 뭐 공략하고 뭐 그랬던 종목군들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던 물량들 잘 들고 있다가 뭐 일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이 구간에서 종목 하나 정도 매수를 해서 그냥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단기 매매에 적용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도 조금 밀렸다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돌파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먼저 보면은 뭐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갭 구간을 지지하면서 좀 올라와 준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이죠. 이 자리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는 이 구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안 넘어도 돼요. 그냥 999포인트, 992, 3포인트만 넘어가서 안정을 찾고 올라가 준다면 좋은데, 이런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한 번 정도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다중바닥만 만들어주면 코스닥은 그냥 쌍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를 좀 보면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간 이 박스권을 하다가 3단 바닥이 나오고 있다. 3단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빠져봐야 지금 이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엄청 강하게 당기면서 지금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외 포스코 현대차 등등 이런 대형주가 끌어올린 지수가 굉장히 크죠.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삼성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코스피 비중 40%에 4% 이상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수의 7할을 삼성전자 그룹과 SK가 담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가 살린 주가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이후에 휴유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 휴유증을 잘 이겨낸다면 지수는 연말에 이 3중 바닥을 딛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중으로 빠졌죠. 1, 2 여기서 이탈시키고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드는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이런 자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서는 이 피크아웃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피크아웃이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증시의 바닥을 지켜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시장을 좀 더 보면 오늘 오전에 또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어제도 그랬죠.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한국 BNC라든지 국전자품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다라는 보도 속에서 아침에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 동시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죠. 사실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때는 철저하게 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왜? 이런 종목은 풋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오늘은 사실 저는 이런 종목군들의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장중에 나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종목에서 그냥 들고 있던 종목군들 그냥 편안한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렸을 뿐이고, 어중간하게 들어가다가는 오히려 상승장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코스피 연중 저점 찍고 오늘 금투를 제외한 연기금이 매수세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또 긍정적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들어온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시장의 대부분의 자금이 삼성전자 등 우량주로만 다 들어가서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게임, NFT, 메타버스 등 굉장히 강한 섹터들의 흐름이 약하게 된 결과는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몇 개의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개관위에서 규제 영향 미약할 수도, NFT 등 등등등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관리위원회죠. 게임관리위원회인데 메타버스 관련 발표 임박이다. 이런 규제 관련 영향은 이라는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관련해서 규제가 발표된다, 관련 무슨 발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존 주도 섹터인 게임, 2차전지, 메타버스, NFT가 결코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서 그 쉬어가는 조정의 폭이 얼마나 깊냐가 문제이며, 오늘 일단 에코프로 BM이 이 기관 쪽에서 한 8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2차전지와 게임주에 비교적 많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제가 못 봤던 매도의 강도가 좀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이런 수급의 흐름이 끝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이 게임주 안에 뭐 그 NFT 관련된 종목인 FNS 지난번에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FNS의 상한가 그리고 장중 뭐 한글과 컴퓨터 등 싸이월드 관련된 이것도 NFT 관련 주죠.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 등을 봤을 때 전부가 죽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2월 3일 한미 원전 워크숍을 앞두고 오늘 원전 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최근에 거래대금을 매번 수조대로 조단위 거래대금을 쏟아내고 있던 이 비덴트가 오늘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의미 있는 주도 섹터라고 보면은 뭐 비덴트를 포함한 빗성 관련주 그리고 이 FNS의 상한가 그 밖에 삼성전자 로 귀결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부 다 지금 기술적 반등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을 지속해서 좀 더 즐기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종목군들 체크하고 네, 마감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은 자 오늘 오후장부터 시장에 조금 이슈가 된 거는 삼성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반도체 특별법이 상임위에 일단은 통과가 됐다. 법이 완전히 통과가 된 거는 아닙니다. 특별법이 완전히 통과가 된 건 아닌데 국회 상임위에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 회의가 진행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좀 올랐는데 여기에 특별히 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 엑시노트 AP 관련 주들인데요. 이 부분은 아래 삼성증권 IT 담당자가 이 코멘트를 달아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공유되며 관련 종목인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내년 삼성 S22에 엑시노트 2200과 스냅드래곤 두 AP가 나눠서 탑재될 것이다. 원래는 수율이 안 나와서 이 엑시노트가 잘 안 될 거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11월에 수율이 3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직 확보 수율인 50%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 5나노 미리 초창기에 비해 수율 확보 속도가 1개분기 이상 빠른 편이다. 이 말은 이 기존에 이 스냅드래곤 즉 퀄컴에서 들여다 쓰는 이 AP 칩을 자체 엑시노트 칩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국내 업체에 굉장한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업체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AP 칩을 담당하는 회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개예요. 네페스아크, 테스나인데 테스나보다는 네페스아크가 이 캐파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아크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는 참 또 어이가 없는 게 또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는 시간에 거를 좀 못 올려놨는데 한국 BNC가 좀 어이가 없는 게 좀 나왔어요. 시간에 이따가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일단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또 거래대금 1조 6천억을 터뜨리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런 자리는 강력한 저항대가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또 이 또한 이 자리를 넘기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어떤 시장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 네, 긍정적이게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특히 포스코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뭐 앞두고 있다라는 이슈 등등 그리고 현대제철이 이 차량용 강판을 12만원 올린 내용 등등 여러가지 철강 내용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철강, 조선, 뭐 경기민감주들이 다 올랐는데 일단은 이 앨런 재무장관의
오미크론에 의해서 경기가 꺾일 이유는 없다. 그리고 파월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러의 변신 등등 이런 부분이 경기 민감주들에게는 또 다른 호재로 또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조선 쪽도 다 좋았죠. 사실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조선주 관련해서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박살이 났고 차량 계속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종목군들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에서 우리 산업이 상한가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내일 시간 외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독일의 다임러에게 다임러에 3천억 규모의 PCT 히터를 납품했다 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3천억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큰 부분의 이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 두 종목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가 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관심 종목 보고요. 자, 지속해서 종목군들 보죠. 자, FSN도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매도의 관점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한글과 컴퓨터 등 싸이월드 관련 섹터가 좀 좋았죠. 한글과 컴퓨터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도 오늘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썩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려서 별로 재미를 크게 보지는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복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장막판까지 들어오는데 조만간 싸이월드 이벤트가 남겨져 있는 종목이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을 이 종목에서 아마 보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LG노텍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부로 거래 대금을 굉장히 터트리면서 일단은 단기 고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기다리면서 떨어지길 계속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차례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반도체 중에서 DB하이텍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공략을 안 했습니다. 시가가 뭐 오히려 떨어져 버린다면 아랫자리에서는 살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늘은 공략을 안 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누적 순매수는 엄청나요. 어느 순간에 다시 올릴지는 모릅니다.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황 차원에서는 뭐 이제 이 성장성에서는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DB하이텍이 성장성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이 자체 펀더멘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누적된 수급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수급주로서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 진행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 심각하게 많이 밀렸어요. 일단은 NC소프트 빠지면 매수, 또 내려오면 매수,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내일이면 리니지의 이 리니지 M2가 글로벌 런칭을 합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물량을 좀 채우고 싶고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리는데, 제가 이 말을 한 거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 차례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보통 게임 런칭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은 움직이는데, 사연적으로 그런 기대감에 내일 올랐다가 이 성과가 안 좋으면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죠. 리니지 2M의 이 글로벌 출시 이후에 당연히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지금 앱스토어 국내 1위부터 5위까지 3위 오딘을 빼면은 전부 다 NC소프트 거죠. 당연히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매출 요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하루에 뭐 매출 120억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억, 130억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이면 120억 잡고 3,600억 아닙니까? 월드가 하루에 10억씩만 벌어도 360억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 망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가에 오면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게임들 당연히 좋습니다. 뭐 위메이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되는 위치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내려와서 자리를 준다면 그때 한번 고민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메이드 맥스가 내일 이 거래 정지가 또 풀리고 또 올라가죠. 내일 상투를 만들지 언제 상투를 만들지 일단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나라든지 펄어비스 대거 많이 밀렸는데 수급적으로 다소 조금 애매한 모습도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도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 네, 약간의 헤드앤숄더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펄어비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매도가 굉장히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최근에 제가 보기 드문 대량 매도가 외국계에서 좀 나왔네요. 770억. 아무리 매도가 많아도 3, 400억 정도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보기 어려운 매도 수량이 오늘 찍혀 있어서 네, 한번 코멘트 해 봅니다. 그만큼 오늘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저는 여전히 대주 전자 재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엔캠은 아주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나오고 뭐 좀 있으면은 보유의 수도 풀리겠죠. 그런 부분에 상장이 되고 추가 상장 뭐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만으로도. 그럼 이런 구간을 지켜주는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시장 보면 비덴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얘도 이 상승의 각도가 이제 굉장히 가파러지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촘촘히 가다가 슈팅 나올 때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밀리면 이 또한 고가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국 BNC가 참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시간 외에서 공시를 하나 냈더라고요. 2천억 유상증자. 이렇게 되면 내일 급락을 합니다. 그 반사 이익으로 제가 볼 때는 국전약품이라든지 종목분들이 시간에 좀 움직였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종목분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좀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량주 지속해서 NC소프트를 이야기 드리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강한 종목군들 최대한 물리지 않게 보는 게 좋고요. 지난주에 저희 지수 빠질 때 K카를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K카를 한 50% 매도를 하고 내일장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나머지를 청산하고, 돌파가 나오면 좀 위로 봐야 될 것이고,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 매도 청산을 내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그렇게 썩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DB하이텍도 기다리던 자리가 안 와서 매매를 안 했고요. 한정기술과 이 비덴트 돌파 구간에서 사실 매매를 잘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보기는 했었는데 아침에 회원님들한테도 비덴트 오전에 이야기는 했었어요. 주도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저점에서 잡아놓고 이 구간에서 조금 흔들렸거든요. 주가가 좀 흔들려서 그냥 팔아버렸더니 여기 얘가 오늘 주도주가 됐었고요. 이게 좀 아쉬운 매매였고, 단알 정도는 시가에 좀 들어갔다가 일부 손절하고, 어제도 일부 손절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들어가서 뭐 좀 팔고 한 50%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있다가 종가에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넘어갑니다. 단알은 이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DPC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 DPC도 들어가서 한 많지는 않지만 5% 정도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매매를 오늘은 사실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 매매가 놓친 종목이 비덴트와 어찌 보면 한정기술을 놓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원전주가 굉장히 강했죠. 한정기술 아침에 들어갔다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일장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내일 하루 더 반짝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왜? 12월 3일 날 한미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지나서 하루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단기 또 이벤트 소멸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시장에서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등등 이제는 슬슬 다시금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돈을 잘 보고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보는 게 좋겠죠. 아시아나 항공이나 뭐 YG 엔터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종목군들 상당히 다시 매력적인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슬슬 관심권에 놓고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코스맥스 중소형 화장품 종목인데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가 대비해서 뭐 우량 종목이에요. 코스맥스도 내년에 한 2천억 정도는 벌지 않나? 1,300억. 계속 성장하고 있는 OEM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지금 빠졌다라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이 저가 메리트가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일봉상 기준에서도 RSI 지표를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때가 코로나 시절에 이 매도 강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매도 강도는 그때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스럽게 밀리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 투자 개념에서 봐야죠. 시간 투자 개념에서.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